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 온라인 세션 시간에 투두리스트 만드는 방법을 좀 생략을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그 시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투두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이런 편집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메인으로 사용을 하는 건 아닌데 폴더를 닫고 메인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다운을 받냐면은 그 VS 코드라고 치면은 나오거든요. 이렇게 VS 코드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그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그냥 다운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고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참고로 이것도 이제 웹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에디터입니다. 네, 어쨌든 폴더를 하나 만들 예정이고 프로젝트에 봅시다. DKU 스터디에 JS 스터디 LV1 스텝 1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폴더 구조는 이렇게 따라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폴더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스텝 1이 있거든요. 프로젝트에 다시 그냥 처음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자. 이거를 좀 닫아주고 다시 좀 폴더를 닫을게요. 폴더 닫기가 있을 텐데요. 클로즈 폴더 여기 있다. 네. 해주고 자 여기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깃을 기반으로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은 클론 레포지토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론 from GitHub, GitHub에서 프로젝트를 가져오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GitHub에서 가져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여기 이제 GitHub 그 로그인을 일단 해야 돼요. 로그인 한번 해주고 VS 코드 앱에서 열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제 GitHub에 있는 레포지토리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거를 하기 이전에 저거를 먼저 포크를 해야 되거든요. GitHub에 들어가시면은 오씨, 모기. 아이고 잠시만요. 모기를 잡아가지고 그 DKU 스터디의 JS 스터디 레벨 1. 자 이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포크를 해야 돼요. 포크. 전 이미 포크가 된 상태고 포크를 했으면은 이게 준일 황의 JS 스터디 레벨 1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준일 황의 JS 스터디 레벨 1 이거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위치는 전 아까 전에 여기 보자. 그냥 여기에다가 할게요. 여기 TKU 스터디가 있는데 네. 자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프로젝트 폴더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가 클론이 돼서 복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would you like to open 이제 오픈하겠다. open in new window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새로운 윈도우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뭐 안전한 폴더냐 뭐 이런 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안전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스텝 1에 보면은 이게 제가 자기소개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했었어요. 이게 지금 바로 올라가 있는 건가? 본의 아니게 여기 자기소개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네요. 네, 이건 나중에 빼야겠다. 어쨌든 그런 형태인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인덱스 HTML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우클릭을 하면은 실행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해야 되나? 리바이벌 인 파인더 이거를 누르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더블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럼 일단 이런 페이지가 하나 뜰 거예요. 이게 바로 HTML로 만들어진 그런 페이지인 거고 기본적인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 작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작성이 된 상태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src의 main.js 이제 여기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이 투두리스트를 만들 때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먼저 브라우저의 작동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하고서 엔터를 누를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은 지금 뭔가 새로 고침이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사용자가 뭔가 입력하는 거, 키보드 이벤트, 그리고 여기서 전송을 누르는 거, 마우스 이벤트, 그리고 이게 지금 폼 태그라고 해서 태그가 좀 사용이 됐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폼 태그가 이렇게 하나 사용이 되었죠. 이렇게 이 폼 태그는 사용자가 입력한 그 예를 들어서 네이버로 들어간다 치면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폼이에요.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거. 그게 이제 바로 폼 태그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사용자의 입력을 받죠. 그리고 이제 폼 태그는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런 필드셋이라는 태그를 밑에 가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렇게 폼 태그 안에 인풋이 있어야 돼요. 인풋 태그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버튼 타입 서브밋이 있잖아요. 서브밋이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전송을 누르면은 이제 이 폼 정보를 어딘가에다 정수를 하겠다, 어딘가에다 전송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어디에다 전송을 하냐면은 여기 액션에 보면은 이게 지금 있잖아요. 액션에 뭔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정보에다가 이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다가 뭐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뭐 제 이름이 황준일이니까 황준일을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전송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전송을 하겠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여기에다 전송을 하겠다. 자, 이제 방식은 이제 get 방식으로 get. 그리고 여기 네임은 지금 보면 여기 쿼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네임에다가 쿼리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여기다 전송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단국대 하고서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네이버로 검색이 되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사용자 입력을 받아가지고 전송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폼 태그의 역할이다. 근데 저희는 뭐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다 입력을 받은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추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방금 거는 이런 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벤트를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벤트. 먼저 이제 돔에 접근을 해야 돼요. 돔. 그래서 돔이 제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폼 네임이 어펜드 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도큐먼트에 폼즈에 어펜드 폼, 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검사를 누르면은 뭔가 나와요. 콘솔에다가 도큐먼트에 폼즈 하면은 이렇게 폼이 몇 개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폼이 이거고 두 번째 폼이 이거예요. 이제 수정을 하기 위한 폼인 거죠. 자, 첫 번째 폼에서, 자, 도큐먼트 폼즈에서 어펜드 폼, 이거는 이제 네임에 있는 이 어펜드 폼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펜드 폼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on submit, 이거는 이제 전송이 됐을 때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어펜드 폼에 보면은 이렇게 버튼 서브밋이 있잖아요. 이게 전송하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제출하다, 전송하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on submit은 이렇게 제출이 됐을 때 뭔가를 실행을 하는 건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alert, 자, 폼이 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벤트를 하나 받아와서, 이게 이벤트가 이제 폼에 대한 이벤트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에 prevent default라는 이런 API가 있어요. 이거를 실행을 해주면은 얘가 이제 고유,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브라우저에서 지정해준 고유 이벤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은 네이버에 전송을 하잖아요. 이런 고유 이벤트를 무시를 하고 여기 이것만 실행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단국대 하고서 전송하면은 폼이 전송되었습니다 하고서 무시가 돼요. 예, 이런 겁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on submit 전송을 하면은, 자, 뭘 하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뭔가 태그들이 있잖아요. 얘가 이제 UL 태그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뭐라 해야 될까, UL 태그가 지금 하나밖에 없나. UL 태그 ID to-do list라고 이제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D to-do list,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도큐먼트 바디에 이렇게 좀 접근을 해줘야 돼요.
도큐먼트 바디라는 거는 이제 바디 태그를 말하는 거예요. 요 바디 태그. 이 바디 태그 내부에서 이제 get element by id라는 거는 이제 id를 기반으로 해서 id가 to do list인 걸 이제 찾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전처럼 이제 펑션 하고서 이벤트 이렇게. 그리고 자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를 실행을 해주면은 됩니다. 뭔가 오류가 났네. 어펜드 폼 서브밋 어펜드 폼 맞나? 어펜더 폼이구나. 제가 잘못 썼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뭔가 입력을 하고서 전송을 하면은 도큐먼트 바디를 빼야 되는구나. 그냥 도큐먼트로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오죠. 얘가 이 태그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태그한테 추가를 해줄 거예요. to do list에다가 자, append child를 할 거예요. 뭘 추가를 하냐면은 new 아이템을 추가를 하겠다. 자, new 아이템을 또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const 그거가 아니라 먼저 이제 바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이게 variable, 그럼 변수의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variable new item은 document create element 하고서 자 li 태그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li 태그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이런 li 태그. 그래서 이제 li 태그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럼. li. 이게 참 그렇네. 아니다. 그냥 이게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에 플러스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append child? 아니다. 참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이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new 아이템에 자 inner html을 이제 정의를 해주는데 여기 inner html은 이제 여기에다가 html 태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태그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자, 그리고 여기 HTML에 보면은 여기에 input.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용은 이제 여기 안에다가 변수를 넣어주면 되는데, 자, 이벤트 타겟에 쿼리 셀렉터 하고서 input에 value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벤트 타겟이라는 거는 먼저 여기에서 콘솔 로그 이벤트를 해볼게요. 지금 되긴 되는데 이벤트라는 거 이게 이벤트 객체거든요. 이렇게 콘솔 로그를 통해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제 얘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나, 얘가 어떤 그 형태를 띠고 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벤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이벤트 얘가 지금 서브밋 이벤트라는 객체예요. 지금 이 정보를 여기 함수의 매개 변수를 이렇게 받아온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타겟이 요 폼의 정보예요. 요 폼 태그의 정보, 요 폼 태그의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죠. 아니면 이렇게도 해도 돼요. 이렇게 우클릭을 한 다음에 스토어 글로벌 베리에이블 하면은 콘솔에 맨 밑에 지금 보면 이렇게 템프1이라고 나오거든요. 템프1이 요게 폼 태그인 거죠. 자, 여기에서 쿼리 셀렉터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쿼리는 보통 지르이 이렇게 말하고 명령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셀렉터라는 건 이제 선택하는 명령인 거죠. 그래서 뭘 선택하냐면은 인풋 태그를 하나 선택을 해요. 그게 지금 이 태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풋 태그의 밸류가 뭔가 지금 이게 밸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똑같이 띄워보면은 이제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죠. 근데 밸류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수정 해주면 이제 여기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좀 특이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이 브라우저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뭐 수정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조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타겟은 결국에 이 폼 태그, 여기 도큐먼트 폼즈의 어펜드 폼 이거 있잖아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말하는 거고, 아니면은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컨스트 이제 바 한 다음에 어펜더 폼이라고 이제 해줄게요. 먼저 이렇게 변수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 도큐먼트 폼즈의 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펜더 폼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이벤트는 프리벤트 디폴트 했고, 그리고 이제 어펜드 폼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펜더 폼에서 인풋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밸류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돔에 접근을 하고, 자, 이벤트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벤트 등록. 지금 이제 추가 이벤트를 등록한 거거든요. 이제 서브밋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이벤트를 등록을 해주는 거죠. 참고로 이벤트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콘솔 하고서 디어 한 다음에 이제 템프 1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모든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게 지금 다 이벤트거든요. on 어버트 애니메이션드 뭐 애니메이션 이터레이션 뭐 애니메이션 스타트, 이게 옥스 클릭, 이 뭘까요? 저 처음 보는 건데. 그리고 비포 카피, 뭐 비포 카피 컷, 비포 컷, 비포 카피, 비포 패스트. 그리고 비포 리셀렉트, 리셀렉트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비포 엑셀렉트, 그리고 블러, 캔슬, 뭐 캠플레이 스로우, 뭐 체인지, 클릭, 클로즈 이런 게 다 이제 이벤트예요.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클릭이에요. 클릭.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클릭하는 거. 일단 클릭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클릭 하나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죠. 클릭 하나 이제 알아둬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얘가 이제 인풋 태그인데, 얘가 인풋 태그잖아요. 여기에 스토어 베리에이블 이렇게 하나 해주고, 자, 템프일에 온 클릭을 했을 때 뭐 펑션 이렇게 해주고, 자, 얼러트, 그럼 펑션 안에다가 실행하고 싶은 명령어들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클릭했다, 뭐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뜨는 거죠. 이런 클릭 이벤트가 제일 기초적인 이벤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것도 클릭 이벤트고, 그리고 이 onSubmit은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얘는 이제 클릭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입력을 해서 이렇게 클릭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추가가 되고 있죠. 이제 엔터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보통 서브밋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뭐 뭔가를 작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엔터를 눌러서 추가를 하기도 하고, 요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폼 태그에 다 묶여 있는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이 폼 태그에 묶여 있는 그런 이벤트라서 이 폼 태그한테만 이런 서브밋 이벤트를 줄 수가 있다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태그에 대해서 이게 좀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하려면은 먼저 HTML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보완을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은, 지금 이거를 이제 또 변수로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바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 어펜더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펜더. 그래서 얘는 이제 어펜더, 여기 이제 달러가 필요하겠죠. 어펜더 폼은 얘를 말하는 거고, 어펜더 폼에서 뭔가 서브밋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을 하고 전송을 했을 때 뭘 하냐면은 먼저 이벤트, 그러니까 고유한 이벤트를 제거를 하고, 자, 고유 이벤트 제거, 그리고 이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태그 선택. new 아이템은 태그를 만든 거죠. 태그를 만든 거고, 자, 이거는 태그 생성, 그리고 자, 태그의 내용을 채워넣기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는 어펜더 폼 쿼리 셀렉터 뭐 인풋이 이런 게 아니라 바꿔야 돼요. 뭘로 바꾸냐면 이제 어펜더로. 여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변수 앞에다가 달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달러는 뭐냐면은 달러로 시작하는 것들은 이제 태그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태그를 선택한 거, 혹은 이제 얘도 일종의 태그거든요. 태그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여기다 저장을 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그를 선택을 해서 얘한테 저장을 한 거예요. 태그를 만들어서 얘한테 저장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엘리먼트는 보통 이렇게 앞에다가 달러라는 프리픽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어펜더 밸류를 이제 넣어주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자, 어펜더 밸류의 값을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전송, 지금 초기화됐죠. 요렇게럼. 그리고 다시, 자, 어펜더에 이제 포커스가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포커스. 자, 추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포커스가 가도록. 포커스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런 커서가 가는 거예요. 이런 커서.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죠.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벤트 등록하고 이제 그 이벤트 안에 뭔가를 이렇게 막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성한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추가, 뭐라 해야 될까? 태그 추가 함수라고 해줄게요. 이거를 쭉 복사를 해서 함수 이름을 펑션 이제 append item이라고 해줄게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붙여넣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이벤트를 받아와서 태그를 추가를 합니다. append item. append item을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벤트 등록. 3. 태그 추가 함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깃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소스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자, 얘 추가해주고 얘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핏이 피처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능인데 무슨 기능이냐면은 전 이제 스텝 1이니까 스텝 1 뭐라 해야 될까? 아이템 추가 기능 작성 완료 이렇게 해주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커맨드나 컨트롤 엔터 이런 식으로 세이브 올 커밋 해주고, 이제 여기에서 푸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실패했다고? 푸시 왜 실패했지? 잠시만요. 푸시 to 이제 여기에다가 푸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준이랑의 JS 스터디 레벨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마 엉뚱한 데다가 푸시가 됐나? 이렇게 푸시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방금 뭔가 예시가 하나 들어갔는데 뭐 그냥 이렇게 쟤는 적어두고 저렇게 써두고, 네, 어쨌든 이렇게 푸시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이쪽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이랑 메인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보면 이게 제가 방금 추가한 내용들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깃에다가 파일을 올릴 수 있어요. 혹은 명령어, 제가 방금은 이제 GitHub를 통해서만 했는데 명령어를 통해서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거는 태그 추가 함수고, 이렇게 방금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제 해볼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삭제를 해볼까요? 삭제. 이제 추가한 거에 대해서 삭제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UL에 보면은 또 투두리스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한 다음에 자, 또 뭘 해주냐면은 모든 자 도큐먼트에 도움 접근 한 번 더 도움 접근할게요. 얘는 투두 리스트라고, 그러면 이제 도큐먼트에 쿼리 셀렉터 하고서 샵 투두 리스트. 지금 보면 이렇게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는 자 투두 리스트 깜짝아, 이제 여기에다가 투두 리스트라고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똑같을 거예요. 뭔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쵸? 잘 되죠? 잘 돼요. 저거 이제 일단 접어두고, 자, 또 도매 접근을 해요. 자, 투두 리스트한테
투두 리스트에 있는 이제 쿼리 셀렉터 all을 이제 해줘야 돼요. 뭘 해주냐면 li 태그에 대해서 요 쿼리 셀렉터 li 태그에 대해서 또 on li 태그에 뭐가 있냐면은 요 삭제 버튼이 있어요. 삭제 버튼, 그쵸? 삭제 버튼 이렇게 요 삭제 버튼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버튼을 선택을 하는데 이 li 태그 안에 있는 버튼을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li 태그 안에 있는 버튼을 선택을 하는데 이 버튼이 이제 몇 번째냐면은 이제 첫 번째 태그, 두 번째 태그, 세 번째 태그, 네 번째 태그. 네 번째 태그예요. 그래서 버튼에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점 딜리트라고. 점 딜리트. 이제 리무버 이렇게 해야 되나? 리무브라고 할게요. 리무브. 여기서 이제 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점은 뭐냐면은 클래스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클래스 리무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취소 이렇게 삭제에다가 이렇게 리무브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취소인데 제가 잘못 지정을 했네요. 일단 이렇게까지 하면은 뭔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삭제를 누르면 이게 삭제가 되도록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삭제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리무브에 대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쿼리 셀렉터 all이잖아요. 얘는 이제 한 개를 선택을 한 거고 얘는 여러 개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모든 리무브에 대해서 클래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뭔가 좀 묶음의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떤 클래스에 속하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클래스는 여러 개가 존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리무브라고 하나 있고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리무브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이디는 한 개밖에 못 쓰잖아요. 그쵸?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아이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덴티티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모든 요 HTML에서, 그러니까 현재 페이지에서 아이디는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투두리스트가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한 번에 투두리스트라고 선택을 해서, 약간 단일, 고유한 한 개의 태그인 거고, 얘는 이제 투두리스트 안에 있는 리무브들을 이제 여러 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콘솔 로그를 한번 띄워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여기 첫 번째 리무브, 두 번째 리무브, 세 번째 리무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폴 이치를 하면은 이 폴 이치라는 게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뭔가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저것들을 이제 달러 리무브라고 할게요. 리무브.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리무브에 페런트 노드를 리무브 진짜 지워요. 이렇게. 자, 리무브의 페런트 노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부모 태그를 말하는 거거든요. 부모 태그는 요거의 부모 태그는 요 li겠죠. 요 li 저거를 지워주는 거예요. 페런트 노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리무브 그러니까 이제 태그를 지워주는 거죠. 오 깜짝아. 원폴 이치로 해서 이제 다 지워진 거고 이게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폴 이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 리무브에 대해서 얘한테 이제 온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뭔가를 실행을 해주는데 뭘 실행을 해주냐면은 요거를 실행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삭제 누르면 삭제되고 이거를 해준 거예요. 삭제되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이런 리무브 태그에 대해서 뭔가를 실행을 하는데 여기도 뭔가 좀 수정을 할게요. 이제 펑션 이렇게 이게 아마 더 익숙할 거예요. 리무브. 자, 그래서 리무브한테 이제 온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뭘 실행을 하냐면은 일단 이렇게 바꿔줄게요. 뭘 실행을 하냐면은 자 리무브를 클릭을 했을 때 이 리무브에 부모를 클릭을 해서 페런트 노드를 클릭을 해서 진짜 지워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지만 이제 1급 객체라는 게 있는데 자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1급 객체다. 1급 객체가 아니라 1급 시민. 자 1급 시민의 조건은 뭐냐면은 자 1급 시민의 조건은 1. 자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2. 함수의 매개 변수로 넘길 수 있다. 자 3. 함수의 이제 리턴 값으로 반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1급 시민의 조건인데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1급 시민이에요. 자, 1 변수에 함수를 저장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for a는 뭐 펑션 alert 안녕하세요 이런 거죠. 이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a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함수의 매개 변수로 넘길 수 있다. 자, for 이제 b는 함수예요. 뭐라 해야 될까? 자, 펑션 이제 b가 있어요. 자, 얘는 함수를 하나 받아와요. 이제 fn. 그래서 뭘 하냐면은 이제 뭐 fn을 그냥 실행을 하는 거죠. alert 이제 fn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b 한 다음에 여기 함수에다가 뭘 해주냐면은 이제 펑션 return 안녕하세요. 이게 약간 억지로 만든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먼저 fn을 정의를 한 다음에 b에다가 이렇게 안녕하세요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자, 뭐라 해야 될까? 펑션 c를 정의를 해요. c에다가 뭔가 뭐 n, n1, n2 한 다음에 return n1 플러스 n2 그건 이제 add라고 할게요. add 펑션 뭐 서브는 백이죠. n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b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뭘 넘기냐면은 add 한 다음에 1, 2 이렇게 되려나? add 이제 not a function. 그렇구나. 잠깐만요. 이제 펑션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fn이잖아요. 그쵸? 자, 이제 아까처럼 이제 add를 정의를 하는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어렵네. 어떻게 표현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시 다른 식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이제 얘는 이제 fn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 2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n1, n2를 받아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n1, n2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제 펑션이 이제 뭐 n1, n2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리턴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자, n1은 n1 자, n2는 n2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이고 이거 이제 그걸 정의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했잖아요. 이제 여기에다가 숫자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0, 20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제 n1은 10, n2는 20. 그러니까 함수를 첫 번째로 넘긴 다음에 이제 10이랑 20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add를 정의를 했고 이제 서브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b에다가 add를 넘겨주고 이제 10, 20 하면은 이렇게 요 b 안에서 b라는 함수 안에서 add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데 add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가 이제 10이랑 20인 거죠. 이제 반대로 이번에 서브를 하는데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add 한 다음에 뭐 20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함수의 매개 변수를 넘길 수 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어떤 거 여기 보면은 이제 on submit이라는 변수에다가 append item이라는 함수를 이제 할당을 한 거예요. 이게 1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for each는 뭐냐면은 for each라는 함수에다가 또 이런 익명 함수를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2번에 해당을 하는 거죠. 자, 3번의 경우에는 좀 어려운데 자, 3번은 자, 함수의 리턴 값을 함수로 반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거죠. 자, 펑션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푸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서 자, 푸라는 거는 이제 a를 받아요. 그러니까 add라고 할게요. add. 그리고 이제 n1을 받는 거죠. n1. 자, 그리고 리턴을 해요. 얘는 뭘 하냐면은 또 펑션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n2를 받은 다음에 뭘 하냐면은 n1 또 얘는 리턴
n1 플러스 n2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add 10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add 한 다음에 10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리고 add 10에다가 또 뭘 넘기냐면은 20을 넘겨요. 그럼 이제 30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30을 넘기면 40이 될 거고, 100을 넘기면 110이 될 거고, 이런 거죠. 이런 걸 이제 커링이라고도 말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add 10 이렇게 이런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얘가 함수를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여기에다가 20을 넘기면은 여기에서 10이랑 20이랑 더해가지고 30을 반환을 하는 거고, 여기는 10이랑 30을 더해서 40을 반환을 하는 거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는 1급 시민이다. 이거를 좀 명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벤트 등록을 해서 이제 삭제까지 완료한 거죠. 삭제, 삭제, 삭제.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뭔가 추가를 하잖아요. 삭제가 안 돼요. 자, 왜 안 되냐면은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이랑 관련이 있어요. 자, 이 코드는 이 브라우저가 로딩이 되자마자 실행이 돼요. 브라우저가 로딩이 되자마자 실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딩이 된 상태에서 이 투두 리스트를 가져오고, 로딩이 된 상태에서 투두 리스트를 가져오면은 얘네들을 가져오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제 여기 있는 세 개의 태그 있잖아요. 자, 여기는 리무브랑 여기는 리무브랑 여기는 리무브한테 이벤트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를 추가를 한 다음에 삭제를 하려고 하면은 얘한테는 지금 이벤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 여기 있는 삭제랑 여기 있는 삭제랑 여기 있는 삭제한테는 이벤트가 등록이 됐어요. 요 시점에. 그런데 얘는 지금 이 시점에 없는 태그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서 등록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new 아이템한테 뭘 주냐면은 on클릭을 했을 때 뭘 해주냐면은 new 아이템을 지우는 거예요. remove 이렇게. 자, 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쿼리 셀렉터 한 다음에 자, remove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또 클래스는 remove라고 정의를 해줘야 돼요. 얘한테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이 얘를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삭제 누르면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벤트가 어떤 시점에 등록이 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추가된 아이템의 삭제 버튼의 이벤트 등록, 이런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펜드 아이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펑션 리무브 아이템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벤트. 그럼 리무브 아이템을 이제 이거를 받아와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리무브 아이템을 이제 이벤트를 받아와서 이거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요거. 자, 이벤트 타겟에 페런트 노드의 리무브. 그래서 리무브 아이템을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리무브 아이템.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어펜드 아이템에도 리무브 아이템을 그대로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삭제 되죠. 추가를 해도 삭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코드를. 다음 태그 추가. 뭐라 해야 될까? 이벤트, 이제 여기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이벤트에 대한 함수 추가. 얘는 먼저 태그 추가 함수인 거죠. 그리고 얘는 태그 삭제 함수인 거고, 그쵸? 이제 여기에는 땡땡 땡땡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땡땡 땡땡. 그렇습니다. 삭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완료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완료, 요거를 클릭을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파란 태그로 바뀌도록 이런 작업을 하나 해줄 거예요. 자, 완료된 태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여기 첫 번째 태그에 보면은 이렇게 스타일 컬러를 샵09F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료를 눌렀을 때 뭔가 이제 해줘야 되겠죠. 자, 도매 접근을 하는데 이벤트 등록을 또 해줘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자, 투두 리스트 이제 쿼리 셀렉터 이제 리무브, 얘는 지금 이렇게 한 거고요.
자, 또 투두 리스트에서 쿼리 셀렉터 all을 해요. 어떤 애를 선택을 하냐면은 이번에는 완료라는 애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리어 클래스 컴플릿 이제 완료됐다. 이건 취소인데 얘가 아니라 얘도 이제 컴플릿이죠. 컴플릿 이렇게 컴플릿. 자, 컴플릿을 이제 컴플릿에서 이제 반복문을 돌려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는 거죠. 이제 리무브가 아니라 컴플릿이 되는 거예요. 컴플릿. 자, 컴플릿을 클릭을 하면은 뭘 해줘야 될까요? 자, 이벤트. 자, 이벤트에 있는 타겟에 있는 타겟에 있는 또 페런트 노드로 가요. 페런트 노드가 이 li 태그가 되는 거죠. 이 li 태그에 있는 이 첫 번째 이 p 태그를 수정을 해야 되나? p 태그 맞네요. 그래서 이 페런트 노드에서 다시 쿼리 셀렉터 선택을 해요. 뭘 선택을 하냐면은 p 태그를 선택을 하는 거죠. 이 p 태그를 선택을 해서 뭘 하냐면은 컨스트 이제 얘를 콘텐츠라고 할게요. 콘텐츠. 자, 콘텐츠에 있는 스타일에 있는 컬러를 이제 샵 09F로 바꿔주는 이런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료 누르면은 안 되네요. 콘텐츠 오타가 났네요. 완료 누르면은 바뀌죠. 이렇게. 근데 이것만 해주면 되나? 아니죠. 또 뭘 해줘야 되냐면은 이벤트 타겟에 있는 inner HTML이 지금 요거거든요. 여기 안에 있는 요 문장. 지금 이게 inner HTML을 어떻게 주냐면은 이렇게 해줘요. 자, 만약에 이벤트 타겟의 inner HTML이 이제 completed 여기다 이제 completed라고 이제 저장을 할게요. inner HTML이 이제 취소일 때 얘는 이제 completed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completed라면은 이제 없애주고 아니면은 샵 09F로 inner HTML은 completed라면은 취소로 해주고 그러니까 완료로 해주고 그게 아니면은 취소로 바꿔주고 completed라는 건 이제 완료가 됐다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inner HTML이 이제 완료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취소일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토글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일 때는 이게 완료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취소일 때는 얘를 다시 눌렀을 때 바꿔줘야 되는 거고 다시 완료를 누르면 얘가 완료가 된 상태로 바꿔주는 거고 이런 개념들 삭제도 되고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를 했을 때 얘는 이벤트가 안 들어가 있어요.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다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토글 아이템이라고 해줄게요. 이건 이 태그 삭제 함수 여기는 3 태그 토글 함수 아이템 토글 함수 이렇게 펑션 토글 아이템이라고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토글 아이템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서 클래스를 여기에다가 일단 지정을 해주고 complete이라고 복사를 해주고 이제 complete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토글 아이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안녕하세요. 이제 강의 찍기 저의 투두 리스트예요. 이게 완료가 되었다. 지금 완료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직 근데 남아 있어요. 완료 이렇게 삭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삭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쵸? 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추가도 됐고 추가 이제 하는 거 됐고, 그쵸? 삭제하는 거 되고 여기 있는 거 토글하는 거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수정이 남았어요. 이게 딱 봐도 뭔가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거는 좀 제가 편법을 쓸게요. 자, 이게 필요해요. 요거. 자, 아이템 수정을 누르면은 이제 아니다. 일단 이벤트 등록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 투두 리스트에서 쿼리 셀렉트 올. 이제 뭔가를 선택을 하냐면 이제 얘를 선택을 하는 거죠. 클래스 이제 업데이트라고 그걸 복사를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건너뛰고 여기랑 여기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업데이트라는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업데이트 들어가 있죠. 업데이트 들어가 있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투두 리스트에서 복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깜짝아. 얘는 이제 업데이트. 라고 업데이트를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뭔가를 또 해주는 거겠죠. 얘는 펑션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업데이트를 클릭을 했을 때 뭘 해주냐면은 일단 이벤트 이렇게 뭘 해주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얘처럼 바꿔줘야 돼요. 수정을 눌렀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기 있는 태그의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자, 디스가 아니라, 자, 이벤트 타겟의 페런츠 노드. 페런츠 노드. 이게 지금 li 태그거든요. li 태그. 그러니까 이벤트 타겟의 페런츠 노드 하면은 지금 얘를 클릭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수정을 클릭을 했어요. 요거의 페런츠 노드는 요 li가 되는 거고, 그 li에 있는 inner html을 뭘로 바꿔주냐면은 이걸로 바꿔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수정 누르면은 바뀌죠. 바뀌어요. 여기서 취소도 이제 해줘야 돼요. 취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얘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로 바꿔주는 이벤트를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에다가 뭔가를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다 뭘 넣어주냐면은 기존의 이벤트에 있는 타겟에 있는 페런츠 노드에, 여기서 페런츠 노드를 이제 자꾸 사용을 하니까 여기에서 바 한 다음에 혹시 콘스트라고 써놓는 게 있나요? 이건 이제 베리에이블, 이렇게 처음에는 간단하게 베리에이블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베리에이블 한 다음에 이렇게 페런츠, 뭐 이렇게 할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페런츠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페런츠 이너 html에서 페런츠 쿼리 셀렉터 이제 p 태그에 있는 이너 html 이거를 가져오면은 투두리스트 만들기잖아요. 이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가져와서 수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여백이 있잖아요. 저 여백을 없애주려면은 트림이라는 요 그 메소드를 실행을 해주면 돼요. 수정하면은 이렇게 이제 여백이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뭘 해줘야 되냐면은 취소를 눌렀을 때 다시 취소가 돼야 돼요. 다시, 자, 페런츠에 있는 취소잖아요. 이게 클래스, 자, 캔슬, 이게 캔슬이에요. 자, 쿼리 셀렉터 캔슬을 클릭을 했을 때, 온클릭을 했을 때 다시 뭘 해주냐면은 자, 여기에는 이제 기존, 자, 오리진 HTML을 자, 페런츠의 이너 HTML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오리진 HTML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수정했다가 취소 누르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안 돌아가고 있네요. 취소. 클래스 캔슬 맞고, 자, 온 클릭을 하면은 이게 잘못 썼네요. 펑션 해준 다음에, 자, 페런츠의 자 이너 HTML은 캔슬, 오리진 HTML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HTML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이벤트가 다 날라가요. 이렇게 HTML이라는 이것만 이제 넣어주는 거라서 이벤트가 날라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오리진 HTML로 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카피드라고 이렇게 해줄게요. 자, 페런츠 한 다음에 자, 클론,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이제 클론 노드 이게 있거든요. 페런츠를 이제 클론을 하는 거죠. 트루 이렇게 클론 노드 말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런츠를 replace with라는 요 그 API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피드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걸로 이제 바꿔주기 전에 이 페런츠의 원본을 복사를 해놓는 거예요. 원본을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페런츠의 inner HTML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취소를 누르면은 다시 얘를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죠. 수정 취소. 수정 취소. 리플레이스 위드가 이게 제대로 안 되나? 트루까지 해줘야 되나 보네요. 수정 취소. 안 된다. 이렇게만 하면은
안 되는 건가? 뭔가 좀 애매하네요. 자, 이거를 좀 탈출을 하기 위해서 별 수 없네요. 그냥 이렇게 돌아갈게요. 원래 저 리플레이스 위드 하면은 이벤트까지 복사가 되는데 이벤트 복사가 안 되나 보네. 자,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벤트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에디트 아이템이라고 이벤트를 하나, 약간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수정 아이템 수정으로 전환하는 함수 펑션 에디트 아이템. 얘가 에디트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에디트 아이템을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inner HTML 해준 다음에, 자, 페런츠에 있는 쿼리 셀렉터 all 한 다음에 뭘 선택을 하냐면 업데이트를 선택을 해요. 업데이트. 아, 이제 업데이트 대신에 에디트라고 해야 되겠다. 에디트라고 할게요. 업데이트 대신에 그냥 에디트로 바꿔줄게요. 에디트. 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업데이트 그냥 할게요. 네. 좀 헷갈리니까 그냥 업데이트를 이렇게 할게요. 쿼리 셀렉터 all 업데이트 한 다음에 또 이제 반복문을 돌려요. 그리고 다시 펑션을 실행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업데이트 다시 가져오고 이제 가져온 다음에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제 또 클릭을 하면은 이제 on클릭을 하면은 이제 에디트 아이템을 실행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수정 취소 또 수정 취소. 잘 되죠 이제.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HTML을 이제 넣어줬을 때 이벤트까지 다시 등록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명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HTML이 들어가는 시점에, HTML이 생성되는 시점에 이 이벤트의 유무에 따라서 이게 동작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브라우저는 요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작동을 한다라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모든 게 다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SNS를 이용을 할 때 뭔가 클릭을 하거나 뭔가 손으로 뭔가 스와이프를 하거나 이런 걸 이제 클릭을 하거나, 그쵸?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저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든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클릭을 하면 뭔가 바뀌잖아요. 클릭을 하면 뭔가 바뀌고, 여기서 뭐 ESC 누르면 바뀌고 뭐 이런 건데, 클릭하면 또 바뀌죠. 이런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다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개념들. 네. 그래서 뭔가 이벤트가 되게 중요해요. 이벤트를 등록을 하고 말고에 따라서 이 동작 과정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어쨌든 수정을 해야 되겠죠. 얘는 지금 취소가 안 되는데,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 이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시 수정을 한 다음에 뭔가 입력을 하고서 완료를 누르면은 이게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완료를 누르면 수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얘가 지금 폼 태그예요. 그쵸? 이게 폼 태그예요. 자, 그래서 페런츠의 쿼리 셀렉터에 그냥 폼 태그 이렇게만 해도 돼요. 얘한테 온 서브밋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뭘 해주냐면은 이제 펑션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이벤트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또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컨스트 업데이트 에디트 폼 이렇게 할게요. 에디트 폼 이거를 또 가져와야 되겠죠. 이렇게 에디트 폼은 이걸로, 얘를 에디트 폼으로. 자, 그래서 자 에디트 폼에서 뭘 찾아와요. 그러니까 일단 이벤트를 일단 멈춰야 되겠죠.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를 일단 실행을 해주고, 이거를 해줘야 기본적인 요 그 폼에 있는 이벤트가 해제가 돼요. 자, 그리고 에디트 폼에서 뭘 해주냐면은 보자. 여기는 이제 인풋 태그 여기 하나 있어요. 인풋 태그 여기에 있는 이제 쿼리 셀렉터 또 찾아요. 뭘 찾냐면 인풋을 찾아요. 요거 있는 밸류를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밸류. 얘가 지금 new 콘텐츠예요. 새로 바뀌게 될 콘텐츠. 자, 보면은 또 콘스트로 선언을 했네. 여기 이제 베리에이블로 이렇게 해주세요. 바. 그리고 자, 뉴 콘텐츠가 이제 그 새로 바뀌게 될 그런 내용이에요.
콘솔을 띄워보면 알겠죠? 수정하고서 이렇게 뭔가 하고서 완료를 누르면은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뉴 콘텐츠에서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아까 전에 그 오리진 있잖아요. 오리진 HTML. 자, 이제 페런츠에다가 inner HTML을 해줘요. 뭘로? 오리진 HTML로. 자, 그리고 페런츠에서 또 쿼리 셀렉터를 해줘요. 여기에서 이제 콘텐츠를 찾아야 되겠죠. 쿼리 셀렉터 이제 p 태그 한 다음에 여기에 inner HTML로 뉴 콘텐츠를 해주면 됩니다.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수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완료 누르면은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시 이거를 해줘야 되겠죠. 다시 이걸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 이게 얘가 일종의 그 뭐라 해야 될까 중복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다가 뭘 해주냐면은 이걸 하나 만들어줘요. 펑션 이제 add item. add item이 아니라 펑션 뭐라 해야 될까 add edit 이벤트. 약간 등록 레지스터 에디트 이벤트라고.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 한번 실행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한번 실행을 해주고. 자, 수정한 다음에 취소하고, 수정한 다음에 취소하고. 잘 되죠? 수정한 다음에 뭔가 입력을 하고 나서 완료를 누르면은 수정되고, 그쵸? 삭제. 지금 취소랑 삭제가 안 되네요. 이제 보니까 취소랑 삭제. 취소랑 삭제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레지스터 에디트 이벤트고 여러 개를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최종적으로 이제 레지스터 에디트 이벤트랑 레지스터 이벤트 이렇게 할게요. 레지스터 이벤트 이건 업데이트에다 해준 거고 여러 개를 해야 되겠죠. 업데이트랑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딜리트가 있을 거고 캔슬이 있겠죠. 그러니까 캔슬이 아니라 컴플리트 이렇게가 있을 거예요. 업데이트 얘는 이제 딜리트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뭐 컴플리트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자 딜리트 언클릭을 했을 때는 뭘 해줘야 돼요? 자, 얘는 리무브 아이템을 실행을 해줘야 되고 얘는 컴플리트 했을 때는 토글 아이템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레지스터 이벤트를 해줘야 된다. 여기다 이렇게 붙여놔야 되겠죠. 수정 완료하고 취소 하고 삭제가 지금 안 되고 있네요. 딜리트 onClick remove item. 아이고 왜 삭제가 안 되지? 그게 있겠네요. 수정은 이제 클래스에다가 여기에도 이제 업데이트라고 하나 넣어줘야 되고 여기에 리무브네요. 딜리트가 아니라 리무브였어요. 제가 클래스 이름을 잘못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딜리트가 아니라 리무브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수정 여기 수정이 지금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수정하고 나서 완료하고 나서 취소되고 삭제되고 이것까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새로 추가된 거에서는 완료랑 삭제는 되는데 이제 수정이 안 되잖아요. 수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이제 지금 보면 에디트 아이템 있잖아요. 저거를 이제 추가되는 시점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뉴 아이템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눌렀을 때 에디트 아이템이 실행이 되도록. 그쵸? 전송하고 나서 수정 누르고 나서 이렇게 완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HTML을 이제 다 지워줘요.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저 이제 깔끔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리고 나서 뭐 수정되고 자 취소되고 그쵸? 취소되고 삭제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은 이제 얘를 추가를 해주세요. 이렇게 추가해주고 메시지에는 이제 피처 스텝 1 자, 투두 리스트 작성 완료 엔터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푸시 투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오 완전 딱 1시간 꽉꽉 채웠네요. 저의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뭘 해주냐면은
제가 미리 PR을 올려놓은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일단 여긴 클로즈를 일단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시 이게 이쪽이 이제 원본인데 여기에서 다시 풀 리퀘스트를 다시 날려주는 거예요. 이 풀 리퀘스트 한 다음에 create pull request. 자, 스텝 1 하고서 자기소개, 이제 git, github, 그리고 이제 to-do list 작성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주세요. 해주고, 그래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잖아요. 먼저 아이템 추가됐고, 그쵸? X 표시를 해주면은 나중에 이게 체크 표시로 바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ESC를 누르거나 취소 버튼을 누를 경우 취소가 된다. 근데 제가 ESC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쵸?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건 안 했고, 그쵸? 자기소개서 페이지 만들기. 이건 했는데 이건 안 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안 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create pull request를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뭔가 어떤 코드가 바뀌었는지도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뭐라 해야 될까? 제가 막 코드 리뷰 같은 것도 남기긴 할 텐데 지금은 아마 이것만 보고서,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해야 되겠죠. 별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드 리뷰가 그렇게까지 의미 있진 않은데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고요. 네,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